오늘은 자본 구조 이론 관련해서요. 시장이 완벽할 때 부채를 얼마나 쓰건 회사 가치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그 오리지널 이론과 법인세가 있을 때 회사 가치는 점점 더 부채를 많이 쓸수록 높아진다는 그 두 개의 이론에 조금 보완 설명을 할게요. 먼저 그 오리지널 그 세금이 없고 자본시장이 완전하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 가치는 그대로다 하는 게 제1명제입니다. 부채를 얼마나 쓰던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왜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홈메이드 레버리지로 개인들도 기업이 부채를 많이 쓰건 적게 쓰건 똑같은 흉내를 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거 홈메이드 레버리지 안 본 분들은 그거 좀 참조로 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랑 같은 얘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제2명제입니다. 기업 가치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WACC는 이거는 자산의 자본 비용이에요. 원래 뜻은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의 준말입니다.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그래서 직역하면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인데 그 이유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포트폴리오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자기 자본과 부채를 가중 평균해서 자산의 자본 비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WACC를 동시에 자산의 자본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그대로일 때 자산의 자본 비용도 그대로여야 합니다. 이게 서로 1대1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은 우리가 재무 레버리지 이펙트에서 봤듯이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은 부채 비율과 양의 1대1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그대로다라는 의미는 부채를 얼마나 쓰건, 부채를 쓰는 것은 이 파일을 다른 방식으로 조각내는 것과 같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 크기, 즉 전체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제2명제 관련해서 요거는 자본 비용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즉 자산과 관련된 자본 비용은 요건 자기 자본과 관련된 자본 비용, 요거는 부채와 관련된 자본 비용. 여기서 자산을 지금 V라고 본 거예요. 자산을 V고 자산은 부채에다가 더하기 자기 자본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전체 자산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에다가 그게 가중치입니다. 자기 자본 할인율 또는 자기 자본 비용을 곱하고 가중치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에다가 부채의 비용을 곱해가지고 가중평균하면 이게 가중평균한 거죠. WACC 자산의 자본 비용이 나오고 이 식을 요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에 대해서 다시 푼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식이 나오는데 이때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이 전체 자산이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이라는 것이 자산의 자본 비용, 자산의 위험 정도를 경영 위험이라고 하고 그거를 반영하는 자산의 자본 비용에다가 뭘 하나 더 더해줘야 되는데 이 더해주는 값에 부채 비율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 두 번째 파트는 재무 위험과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건 저 라스 웨스터필 제프 조르단 그 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산의 자본 비용은 그대로죠. WACC는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그대로니까. 부채 비용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은 이 식이 지금 보세요.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커지게 돼 있고 1차 함수 모양이에요. 요게 절편값인데 요게 동시에 자산의 자본 비용이죠.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린 게 요 파란 선입니다. 요 그림을 그린 것이 파란 선이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제2명제 중에서 이제 바로 요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과 관련된 공식을 활용한 예제예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자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16%, 그러니까 요게 16%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채 비용이 10%, 그러니까 요게 10%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공식을 알아야지 자기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을 구하는데, 요건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값은 부채 나누기 자산이 45%라고 했으니까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다 자산 값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값은 1에서 부채 나누기 자산 한 값과 같으니까 쭉 집어넣으면 0.818이 나오고, 따라서 요 값이 0.818일 때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은 20.91%가 나온다. 똑같이 이 식을 가지고, 그렇지만 자기 자본 비용이 25%라고 그럴 때 부채 비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걸 x라고 놓고 이 식을 풀면 x 값이 1.5가 나오죠. 이건 뭐 그냥 중학교 수학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는 그 CAPM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험자산의 수익률, 할인율, 자본 비용,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은 그것이 베타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식이 바로 시큐리티 마켓 라인 식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무위험 금리나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이건 주어진 값이고, 이게 자산의 수익률이면 요건 자산의 베타 값입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구한 요 값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제2명제의 자기자본 비용의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식을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식이 요 식인데, 여기 이제 부채 비용은 무위험 금리랑 같다라는 추가 가정이 포함이 됩니다. 한번 이거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는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CAPM을 조금, 요 식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식이고요. CAPM을 자본 비용에 대한 수익률,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으로 놓고, 다 자기 자본으로 보고, 비용에 대한 비용, 자기 자본 비용,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자기 자본에 대한 할인율,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의할 게 CAPM을 넣으면 그때는 자기 자본에 대한 베타 값이어야 되죠.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이거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아까 나온 바로 요 식. 요 식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거잖아요. 에쿼티,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으로 보면, 이걸 CAPM으로 봤을 때 요 식에 해당하는 것이 CAPM으로 봤을 때 요거는 시장 수익률이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말하자면 자기 자본 베타 값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앞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 식을 가지고서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요 파트가 에쿼티 베타다. 그러니까 에쿼티 베타는 경영 위험도 포함하고, 이건 자산에 대한 베타.
그 다음 부채 비율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과 경영 위험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corporate tax, 법인세가 있을 때의 MME로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 경우는 부채를 사용할수록 회사 가치는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 법인세가 있을 때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지는 제가 따로 유튜브를 만들었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고, 그럴 때에 이 제1명제가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즉 부채를 쓰면 쓸수록 그 회사 가치는 요만큼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법인세가 있는 경우 부채를 쓰면, 이건 부채를 안 쓴 회사의 가치고, 이거는 부채를 쓴 회사의 가치인데, 부채가 D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채를 쓴 회사의 가치는 커진다. 아까는 회사 가치가 그대로였잖아요. 이번에는 부채를 쓸수록 회사 가치는 커진다예요. 그리고 회사 가치는 제1명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2명제는 그리고 제1명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라스 웨스터필드, 조던, 제프의 16장에 나타나는 그림인데요. 부채 비율이 커질 때 회사 가치는 이런 식으로 커진다. 그 다음에 제2명제는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은 부채를 썼을 때 자기 자본 가중치, 부채의 가중치, 그것과 관련된 자본 비용. 그러니까 자산의 자본 비용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법인세가 있는 경우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은 이렇게 포함돼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려면 끝부분에 1-TC만 더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WACC도 그렇고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도 1-TC가 붙는데, 이건 어떻게 유도하느냐? 일단 이걸 먼저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식에서 유도가 돼요. 이 식에서 부채를 쓰는 회사의 가치는 부채를 쓰는 회사의 자기 자본에다가 부채를 더하면 되죠. 여기 C가 빠졌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쓴 게 이렇게 되죠. 자기 자본과 부채인데 1-TC가 붙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자기 자본 비용은 기업 unlevered firm의 자본 비용입니다. unlevered firm의 자본 비용은 요 파트에 대한 가중치와 자기 자본 할인율 또는 자기 자본 비용, 요 파트에 대한 가중치와 부채 비용. 그래서 요거를 쭉 쓰면은 이 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법인세가 없고 자본시장이 완전하다고 했을 때 부채가 증가할수록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세금이 있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도 부채 비율이 커질 때, 이 부채 비율이 커질 때, 그러면 D값이 커지겠죠? 부채 비율이 커질 때 이것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그 공식을 활용한 예제입니다. 지금 얘기한 공식을 활용해서 이런 값들이 쭉 주어지고, 이런 값들이 쭉 주어져서 이 공식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즉 자산의 자본 비용, 또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RU에 해당하는 거는 unlevered firm이거든요. unlevered firm, 그러니까 무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이에요. 그거는 지금 주어졌습니다. 12%로. 그러니까 12%, 부채 비용은 9%,
그 다음에 부채 비율 7,500만 달러 나누기 1억 533만 달러 하면 이게 부채 비율이죠. 그래서 하여튼 숫자 쭉 집어넣으면 13.68%가 나오고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 자산의 자본 비용은 역시 이 공식에다 집어넣었고 10.94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부채를 안 썼을 때 무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은 12%였잖아요. 근데 부채를 썼을 때 자본 비용은 10.94로 더 작아졌다. 자, 이게 자산의 자본 비용이 부채를 쓸수록 더 작아졌다는 의미는 부채를 쓸수록 자산인 기업의 회사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가치가 더 높아졌을 때 부채를 쓰면서 그걸로 인한 자본 비용, 자산의 자본 비용은 이렇게 12%에서 10.94%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 예제는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부채 비율이 얼마였어요? 이게 1보다 작은 값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부채 비율이 1이었다. 그 똑같은 공식에서 부채 비율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본 거예요.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이 원래는 13.68%였는데 부채를 더 많이 쓰니까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은 더 커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레버리지 이펙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무 레버리지 이펙트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10.94%였는데 부채를 조금 더 쓴 거죠. 지금 부채 비율을 조금 더 올렸더니 자산의 자본 비용이 10.94에서 10.74로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 자산의 가치가 부채를 더 많이 쓰면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오케이? 요거를 또 그림으로 라스 웨스터필드 제프 조단 그 그림 16장에 나타난 그림을 보면 이렇게 WACC는 부채를 많이 쓸수록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회사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 자기 자본 비용은 뭐 전에 우리가 봤던 그림이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커질 때 그것의 일차 함수 모양으로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